fx-1은 0의 세근의 곱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a, b, p의 값은 몇이 되냐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 이겁니다. 자, 세근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세근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세근을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1 연속하는 세 자연수 형태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죠? 자, 여기 1차항 계수가 나와 있어요. 자, 이 1차항 계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근씩 곱들여야 되죠.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와 알파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1과 알파 플러스 1. 자, 두근씩 곱들여합이 a분의 c 값인 11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11. 3알파 제곱은 12가 돼서 알파 제곱은 4.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이지만 얘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양수 2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근이 1, 2, 3인 걸 알았습니다. 세근이 1, 2, 3인 걸 알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fx는 0의 세근이 1, 2, 3이에요. 이거죠. 이거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f2x-1은 0의 근이라 얘가 몇이 될 때 0이 되었죠? 1, 2, 3이 될 때 0이 됐죠. 자, 그럼 x값 구해주시면 2항에서 2니까 1, 2항에서 3이니까 2분의 3, 2항에서 4니까 2. 이게 바로 제 세근의 값이 되고요. 자, 이거를 곱하면 p는 몇이죠?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a와 b와 p인데요. 자, a, b는 지금 이거 p 구하려고 한 거고요. a, b는 너네가 요거에 대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세근의 합 6이죠. 그럼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6. 자, 세근의 곱. 자, 이거는 곱하면 6이 되고요. 자, 이거 b가 됩니다. 그래서 a 값과 b 값은 더하시면 제곱. p 값은 그대로 3이니까 정답은 3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10번 준비. 자, 10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아이디어 문제인데 자, 여기 알파를 넣었는데 알파는 없고 베타와 감마만, 베타를 넣었는데 베타는 없고 감마와 알파만, 감마 넣었는데 감마는 없고 알파와 베타만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자, 알파, 베타, 감마가 요걸 세근이라고 한다면 나는 요 세 개의 근을 한번 더해 보겠어. 더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가 나오지? a가 나올 것이고, 그럼 나는 여기서 베타 더하기 감마는 2항을 시켜서 a 마이너스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는 베타 2항 시켜서 a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감마 2항 시켜서 a 마이너스 감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f 알파는 a 마이너스 알파, f 베타는 a 마이너스 베타, f 감마는 a 마이너스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얘는 fx는
A-x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다. 맞는지 한번 봐줄래요? 자, 변하고 있는 형태만 x로 바꾼 다음에 그거의 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건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거죠. fx 더하기 x-a는 0의 해가 얘이기도 하는데 fx는 너네가 알다시피 얘거든요. 아닌데? 아닌가? 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겠다. 자, 얘가 바로 뭐냐면 얘다라고 얘기할게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얘 해가 알파, 베타, 감마인데 얘 해도 알파, 베타, 감마니까 얘가 결국 얘가 된다 이거죠. 결국 얘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fx가 나오는데 fx는 또 3차 계수도 정확하게 1이니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fx는 요거 이항을 시켜서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 제곱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돼서 b 마이너스 1의 x 이항시켜서 a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이거 AB 구하지 못했는데 AB 못 구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거야. 자, AB 안 구했잖아, 그지? 자,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F1과 F1-도 볼게요. F를 구해보시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를 하시면 A는 소거되고 자, B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F-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더하기 A 더하기를 하시면 A는 또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1 없어져서 마이너스 B 더하기 1 더해보시면 B도 소거돼서 2.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는 식을 만드는 데 초점 맞추고 물어보는 형태는 A, B가 다 소거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깔끔하게 2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난이도 꽤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너네 전에 한번 풀어본 적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낯설지는 않을 건데요. 자, 지금 얘가 해가 얘래요. 그러면 얘는 이거 아닐까요? 최고차 계수 1이니까 얘네들을 해로 갖는 저 4차식은 이거겠죠. 즉 얘랑 얘는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x에 몇을 대입한 거죠? 1. 여기다 x를 대입한 거는 얘랑 같은 거니까 여기에 1 대입한 거랑 같죠. 자, 그래서 여기에 1을 대입한 바로 a는 1 빼기 4 빼기 2에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너네가 3차 형태로 한번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고생에 있었던 거. 그래서 정답 구했고요. 자, 요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4제곱이 나왔는데 자, 이거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근들은. 자, 그럼 x1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x1 하나만 대입해보시면 x1 4제곱 마이너스 4x1 빼기 2는 0이 돼서 x1 4제곱은 4x1 더하기 2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개를 다 대입해서 얻어낸 형태의 4개를 정리 한번 해보면 4x1 더하기 2, 4x2 더하기 2, 4x3 더하기 2, 4x4 더하기 2가 나올 것이고 자, 이거를 모두 더하시면 4에 x1, x2, x3, x4가 되고 이 하나, 둘, 셋, 4개에서 8이 될 겁니다. 자,
자, 이게 일명 B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 4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네근의 합인데요. 자, 네근의 합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이하면 몇이 나올까요? 3차 없어요. 3차 없다는 건 0. 따라서 B 값은 뭐가 됩니까? 8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각각 더해주면은 정답은 3.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15번 들어볼게요. 자, 15번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실수 A의 값의 곱은 몇이 되냐 묻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다 y를 소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와 이 두 개로 y를 소구하겠습니다. 자, y 소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고요. 첫 번째 거는 그러면 3a 4제곱 더하기 3의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2의 z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빼겠습니다. y 소구하기 위해서 빼면 2x 플러스 z는 마이너스 1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씩을 만들었고 얘가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은 자, 우리 x의 개수의 b, y의 개수, 여기는 z지, z의 개수의 b, 그리고 상수항이 모두 일치한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얘하고 얘가 모두 일치한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랑 얘가 같다. 얘로 같다. 자, 그러면 그냥 얘랑 얘를 같다 할 필요 없이 얘랑 같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요거 같다 하시면은 A 4제곱 몇일까요? 1이요. 얘랑 같다 하면 A제곱 몇일까요? 자, 그럼 결론 A 4제곱이 1, A제곱이 1. 그럼 A제곱이 1이에요. 그럼 A는 뭐가 됐죠? 그래서 결국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됩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1. 아, 잠깐 기출 너네 다 풀어줬니? 포옹 거 다 풀어줬니? 아, 풀어줬어. 의욕은 다 풀어줬고. 그러면 그 두 개만 안 풀었지 우리가 아직. 그지? 자, 다음 16번 준비. 자, 16번 같은 경우는 좀 아이디어를 좀 너네가 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좌표평면의 연립방정식의 형태의 예에 대해서 자, 이거를 만족하는 XY의 순서상의 개수는 4개이다. 자, 말 그대로 이걸 풀어주는 거야. 그때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몇이냐. 자, 일단 너네 딱 느낌 오시겠지만 상수항이 둘 다 였다는 것은 알다시피 인수분해 꼴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대칭형 꼴이다. 자, 대칭형 꼴은 얘하고 얘를 치환해서 풀어주는 형태라고 설명했었어요. 자, 그래서 치환해주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죠?
a 플러스 b는 1이 될 것이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xy가 돼서 a 제곱 2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y죠. 2a 마이너스 2b 그것이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뭘 소구하는 게 가장 편하죠? 뭘 소구하는 게 가장 편해요? b. 자, 2배 할게요. 2a 플러스 2b는 2가 돼서 2개를 더해주시면 5죠? 이항식일게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5에 a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자, a의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그리고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 값이 나왔을 때 b 값은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b는 6 그다음에 b는 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얘가 원래 뭐였냐면 합이 마이너스 5고 곱이 6이었을 때 암산될 거야. 자, 더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6 되는 숫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거꾸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더해서 1이고요 곱해서 0이 되는 거 이것도 쉽죠? 1 0 0 1 이렇게 해서 4개의 순서쌍이 나왔고 그 4개의 순서쌍을 좌표 표면에 찍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1, 0 0,1 자, 연결해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직사각형 이유는 얘 기울기가 1이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서 수직 이렇게 개념이 들어가서 자, 이게 어쨌든 직사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길이를 구해주시면 루트 2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 길이 구해주시면 자, 여기 길이는 얘하고 얘의 거리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뭐가 나오냐면 3루트 2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넓이는 뭐가 될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나오겠구나. 자, 몇이 되죠? 6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풀어준 다음에 그 풀어준 xy의 값으로 좌표를 너희가 나타내서 넓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자, 좀 특수한 연립방정식 형태인데 자, 이거는 너네가 이제 눈치껏 한번 해보자고요. 눈치껏 생각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힌트를 드릴게요. 보통 3개짜리가 이렇게 규칙적인 게 다 나오는 경우는요 무조건 3개를 다 더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3개를 모두 곱해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자, 이거는 그 대신 이제 더해주는 형태를 이용할 거예요. 3개를 모두 더해봅니다. 자, 3개를 모두 더하면 자, 이렇게 돼버려요. 되게 신기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요. 자, 70, 99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완전 제곱 얘는 2에 묶었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9가 되고요. 자, 치환하지 말고 굳이 치환할 필요 없이 자, 이거를 우리가 바로 할게요. 제곱 플러스 2xyz에 마이너스 99는 0이 됐을 때 자, 인수분해할 거예요. 자,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11, 얘가 0이 되게 하는 9가 되고요. 자,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양수 3개를 더했으니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3개를 다 더한다라는 생각 딱 하나의 아이디어만 생각해 주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더해준다는 경험. 자, 다음은 이제 20번 준비. 자, 20번은 공통근 문제입니다. 공통근 문제. 자, 주 2차 방정식에 뭐를 가져요? 공통인근. 그렇다면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공통근을 갖는 두 방정식을 더하든 빼든 실수배 하여서 더하고 빼든 공통근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둘을 빼겠습니다. 차, 둘을 빼면은 a-b의 x 플러스 b-a는 0. 자, 그럼 a-b로 묶어주시면 x-1은 0이 돼서 자, 여기에 공통근은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공통근이어야 된다. 즉, 공통근은 몇이 되죠?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문제 공통이 아닌 근의 비가 몇 대 몇이라 했죠? 3대 5라고 했다면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근 하나 3이라고 근 하나 3K 여기는 1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근 하나 5K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네가 근의 비를 정확하게 K를 곱해서 정확한 값으로 바꾸었고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3K 두 근의 합공식 마이너스 A 곱한 값 3K는 B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두 근의 합 1 더하기 5K는 마이너스 B 둘 곱한 값 5K는 A라고씩 정해주면 자연스럽게 이거 연립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K하고 얘하고 연립. 자, 얘하고 얘 연립할게요. 자, 연립하시기 위해서 A다가 5K 대입하면 8K는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넣으시면 똑같이 나오니까 아무거나 하나 이용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K값 집어넣어요. 자, A는 뭐가 되냐? 8분의 5니까 마이너스 8분의 5. 자, B값은 뭐가 되냐? 여기다 넣을게요. B값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됩니다. 자, 확인 부탁합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 자, 21번도 공통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통근 관련된 문제. 자, 두 3차 방정식이 공통인 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뺄 겁니다. 두 식을 또 빼면 사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공통근은 최고차수를 없애주는 거예요. 빼는 걸 가장 많이 써요. 빼주게 되면 P-1의 X, E-2P는 0이 돼서요.
자, 이거 우리가 p-로 묶어주시면 x-2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그렇다면 공통인근은 바로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공통인근은 2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수 P값인데요. 이거 근을 대입하면 돼요. 아무 데나 대입할 수 있습니다. 대입하시면 8 플러스 2 더하기 2P는 0이 돼서 2P는 마이너스 10, P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둘을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공통인 문제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통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때 학생들이 엄청나게 변별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급만 해줄 수 있어도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아마 맞추는 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주는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가장 난이도 높은 거 하나 풀어봅시다. 자, 24번 난이도 꽤 높아요. 자, 볼게요. 자, 24번. 자, n은 자연수, p는 소수. 자, 이렇게 주어진 조건의 3차 방정식이 자, 문제 한 근이 자연수일 때라고 얘기했어요. 자, 자연수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문제에서 근이 자연수라고 얘기했죠. 자연수라고 가정했을 때 n 더하기 p의 값은 자, 우리가 뭐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없어요. 없고요. 난 근 하나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근 하나를 뭐 알파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수. 자, 뭐 할까요? 대입하겠죠. 대입. 자, 그러면 알파 세제곱 n 알파 제곱 n 마이너스 5의 알파 더하기 p는 0이에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알파가 자연수인 상태에서 n도 뭐죠? 자연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자, 그러면 여기 내가 이 p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보면 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일단 자연수인지 모르겠지만 정수라고 해놓을게요. 왜냐하면 n-5가 음의 정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정수와 정수, 자연수니까 정수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p. 자, 이거 알파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자, 다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자, 이렇게 곱했는데 소수가 됐어요. 소수가 됐어요. 마이너스 소수. 이게 뭘까? 자, 이거 아마 너네가 예전에 중학교 과정 때 해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게 소수가 된다 하면 너네 뭐라고 배웠죠? 아니, 생각해봐. 소수라는 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건데 아니, 어떻게 두 개를 곱해서 소수가 되냐 이거지. 두 개를 곱해서 소수가 되는 숫자는 없지. 근데 가능하려면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A가 1, B가 소수. B가 1, A가 소수. 이거는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얘가 소수가 되려면 얘나 얘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1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 알파가 1이면 1,
곱하기 1 넣어줄게. 1 더하기 n 더하기 n 마이너스 5. 그래서 뭐가 되죠? 이게 뭐가 돼? 그럼 마이너스 4는 얘가 마이너스 4는 그 p는 결국 4가 되는데 이게 소수야? 아니지. 모순이네. 자, 그럼 알파 1이 아니야. 자, 그럼 결론은 얘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돼. 얘가 1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얘가 1이 될 때 그때 값에 대해서 우리가 알파를 너네가 또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p가 될 수 있는 형태를 찾아준 건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n 알파 더하기 n은 6이야. 근데 n도 자연수고 알파도 자연수라서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 자, 알파만 놓고 보면 얘가 3이 되는 순간 깨져요. 3만 되면 9가 되니까 벌써 더 오버됐거든요. 그래서 알파는 일단은 1이 아니었잖아요. 약간 알파는 1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알파는 일단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2. 자, 그럼 알파가 2면 4. 2n 더하기 n이야.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니? 3n이 2가 되면 n이 3분의 2. 안 되잖아. 이것도 안 돼. 탈락. 그럼 알파는 뭐야? 1이네. 이거 아까 1 아니었는데? 자, 일단 한번 해보자. 1 했을 때 1이면 1 더하기 n 더하기 n 6. 뭐야? 안 되는데? 뭐 이상한데 이거? 왜 뭐지? 안 되지? 2n이 뭐? 이거 모순인데? 뭐 이상하네? 틀린 게 없는데? 알파, 근하나 알파, 자연수. n 플러스 n 어디 뭐 실수한 게 있니? 야, 이 생각도 해야지. 자, 얘가 뭐가 될 수도 있냐면 1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가능하지. 마이너스도 가능하지. 네, 그 생각 못했네. 얘는 음수가 돼야 돼. 생각을 못해서. 음수가 돼야 얘가 자연수니까 음수랑 곱해야 마이너스 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좋냐. 즉, 다시 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야. 그럼 착각했어. 마이너스 돼야지, 마이너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n 알파 더하기 n은 4가 된다. 자, 알파는 그러면 1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근데 이것도 안 되는데? 뭐야, 이게? 왜 안 되지? 근데요. 저 알파 1을 있을 때요. 왜 n이 소모되는 그러네. 수고되면 안 되는데 수고를 했네, 내가. 참. 자, 1 넣었을 때를 내가 어쨌든 잘못했네. 여기가 n 더하기 n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자, 이거는 2n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이게 마이너스 p, 즉 소수가 되려면 n 값에 우리가 이제 뭘 넣어야 되는지 확인해 볼게. n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자, 이거밖에 없겠지? 2부터는 얘가 음수가 아니라 0 이상이 되니까 안 돼서, 자, p는 2가 된다. 소수 맞지? 벌써 나온 거를 내가 억지로 막 했네. 자, 그럼 결국 결론 n 값은 몇이 되고 1 값이 되고 p 값은 뭐가 돼서 2가 돼서 n 더하기 p는 몇이 된다? 3이 된다. 자,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형태의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어낸 형태의 문제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끼리인데 모의고사 킬러급이야.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
하시고 이제 한 1분 정도 후에 부등식도 들어가 볼게요. 부등식 몇 문제 없으니까 부등식까지 마저 합시다.